안녕하십니까, 이충재입니다. 사이너머는 2021년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 개혁과제들의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 우리 시대의 원로들을 모시고 대담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손님으로 서광선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님 모시고 지난주에 이어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와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요. 네. 네. 지난주에 그 평화통일 염원하는 많은 분들이 저희 사이너머 청취하면서 그 박사님의 그 일생 자체가 평화의 이야기를 담은 아주 소중한 이야기였다 많이 평가들 해주셨고요. 오늘 그 책에 나왔던 그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한번 또 우리가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찻길, 나그네 길, 평화의 길. 참 제목도 처음에는 어떤가 하고 저도 책을 펼쳐봤는데 어릴 적에 이동했을 때부터 계속 기차를 타셨어요. 우선 한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기찻길, 나그네 길, 평화의 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습니까? 우리 대통령님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세 분이 악수하고 그 판문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할 때 굉장히 내가 이제 죽기 전에 기차 타고 평양에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또 동시에 기찻길이 남쪽하고 북쪽하고 이렇게 지금 차단을 해버렸는데 끊어져 있는데 그거에 연결이 되면서 북한 쪽에 철도가 우리 기차가 가도 괜찮겠는가 그런 거 체크도 한다고 그러고 동해도 그렇고 이 경의선 그러니까 서울하고 북쪽에 신의주하고 연결되는 걸 옛날부터 경의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개통이 되면은 나도 죽기 전에 나도 우리 아들 손주 며느리 다 데리고 평양에 가서 우리 순교자 아버지 그 외로운 묘지에 성묘도 하고 그러고서 다시 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기찻길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 일제시대 때부터 그 기찻길이 시작이 되면서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근대화시켰다. 그런데 그게 중국을 먹으려고 하는 결국은 침략의 도구로서 만든 기차길이지만 우리한테는 피난길이고 그리고 한국에서 농토를 잃어버린 불쌍한 농민들이 만주로 피난 갈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한테 그때는 버스라고 하는 것은 신장로라고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보다 더 많이 이용한 교통수단이 기찻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찻길 하게 되면은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는 통일이 되면은 통일이 안 된다 하더라도 평화 협정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패스포트를 가지고서라도 평양에 가서 신우주로 해서 만주로 해서 몽골로 해서 러시아를 횡단해 가지고서 모스크바, 파리, 그다음에 런던까지도 기차 타고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희망이 생겨가지고 죽기 전에 내가 다니던 기찻길 그리고 피난 다니던 일본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만주로 도망가던
그 나그네 길, 떠돌이가 타는 그 기찻길, 그게 이제 평화의 길로 연결이 돼서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왕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네. 꿈을 가지고서 그러셨군요. 네. 내가 그동안에 타고 다니는 기차, 어떤 기차였는지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기찻길과 연결된 내 일생을 네.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게 평화의 길로 이제 내가 산발 따라지로 피난민 생활을 청산을 하고 고향에 갈 수 있구나, 그런 평화의 길이 결국은 나의 죽기 전에 희망의 길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쓴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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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책을 읽었거든요. 읽는데 네. 특별히 그 책 사이사이에 나온 사파들, 그림, 네. 그림들도 박사님 직접 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 표지에도 기찻길, 나그네길, 평화의 길이라는 이 표지에 우리나라 지도 다 그리셨고, 네. 동해선, 경원선, 경의선 지나는 그 노선마다 다 표시를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세심하게, 제가 그 소학교 실력입니다. 소학교 실력이신데 아주 굉장히 잘 그리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책에 있는 좀 내용 따라 네. 박사님 일생 좀 한번 네. 더듬으면서 우리가 또 평화통일 멀지만 그러나 이미 자신을 갖고 간다면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한번 평화의 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유년 시절 얘기부터 좀 나눠보실까요? 네. 그 평북 강계에서 태어나서 이제 만주로 가셨다. 네. 그 얘기부터 좀 한번 네. 출발을 해볼까요? 네. 강계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압록강 근처에 아주 작은 동네에서 아버지가 전도사 일을 보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조선조 말기에 그 양반 가운데 문관하고 문반, 무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할아버지는 대구 출신인데 그 무반으로 과거에 통과가 돼가지고서 장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파견된 것이 그 함흥이었습니다. 함경 북도, 함흥. 함경남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제가 들어오면서 의병을 일으킬 때 우리 할아버지가 의병 대장이 됐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는 우리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 가 옛날에 얘기하면서 할아버지 자랑을 하셨어요. 네. 칼을 잘 쓰셨대요. 말을 타고 이 장군이. 그래서 의병 대장으로서 일본 군인들하고 맞서게 될 적에는 칼로 휘두르면서 죄송합니다. 일본 군인, 일본 그래 목을 한꺼번에 5개를 한꺼번에 쳤대요. 우리 너희 할아버지가 그런 용감한 의병 대장이었어. 애국자고. 그런데 결국은 일본 헌병한테 붙들려 가지고 함흥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 우리 할머니가 나라 잃고 남편 잃은 그래서 내가 애들 데리고서 살 이유가 뭐가 있냐 해서 결심을 하고 하루아침에 우리 아버지 형들 네. 독약을 다 먹이고, 그리고 할머니가,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기어다니는 2살배기 1905년생이니까 네. 2살배기를 도저히 약을 먹어서 죽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살려두고 할머니가 자결을 하셨대요. 네. 동네 사람들이 애가 우는 소리가 나니까 들어가 보니까 애가 혼자서 울고 있는 걸 보고 애를 갖다가 챙겨가지고서 저 평안북도 산골짜기에 우리 할아버지의 누이 동생이, 그러니까 고모 할머니죠. 네. 네. 대구로 그야말로 데려다가 맡겼어요. 네. 그래서 그 산골에서 지금 내가 산골이라고 하게 되면 그 백두산 바로 밑에 있는 그 강계 평안북도 지방의 산이라는 걸 굉장히 험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가서 아버지가 자라나면서 목동 노릇을 했대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그때 저희 전도 부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전도 부인들이 쪽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한 권, 네. 마가복음 한 권 이렇게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주기도 하고 몇 전씩 해가서 팔기도 하고. 근데 그 아주머니가 저희 산속에 염소 양 치는 지키고 있는 목동 우리 아버지를 보고, 야, 너 뭘 하니? 보시다시피 양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너 한글 읽을 줄 알아? 한글이 뭔데요? 네. 그랬더니 그 성경책을 갖다가 쪽복음을 갖다가 꺼내주면서 너 이거 읽고 싶지? 그랬더니 그건 뭔데요? 이게 성경이라는 건데 해서 판서원이라고 그랬죠. 전도 부인이 네. 우리 아버지한테 한글을 읽게 만들었어. 한 달 동안에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좋은가 봐. 한 달 동안에 한글을 갖다가 깨쳐가지고서 공부는 너 머리 좋다. 너 학교 가고 싶지 않니? 그래가지고 강계에 있는 용실학교라는 게 그 미국 남장노교회 선교사가 시작한 학교,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여기 세브란스 병원처럼 게레지 병이라는 병원을 갖다 세우고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한테 데려갔어요. 그래서 얘 공부 좀 시켜주셨어요. 네, 천에 고합니다. 그래서 저 선교사님이, 내가 그 선교사님을 미국에서 만났어요. 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 하우스보이 되라. 그래서 그 선교사 댁에서 일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세례받고 전도사 되겠다, 목사 되겠다 해서 평양신학교에, 근데 평양신학교에 1년 갈 돈은 있는데 1년 마치고 또 저희 평안북도 시골에 와서 전도사하고 돈이 모이면은 또 다시 가서 졸업하려고 그러는데 1년 하고 와서는 전도사를 갖다가 그 압록강 근처에 있는 교회 개척교회를 하면서 전도사 일을 받습니다. 예. 그런 전도사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네. 자, 그런데 네. 그때가 내가 태어난 해가 31년, 그래서 올해 만 90이 됩니다. 그 37년에 소학교에 들어갈 때, 일본 소학교죠. 근데 일본 소학교에 일본인 선생들이 쫙 있고 한국인 선생님들이 쫙 있는데 학교에 가면 다 일본말을 써야 돼요. 네. 집에 와서는 한국말 하죠. 그렇게 하고 창씨 개명을 해서 저도 일본 이름이 있습니다. 창피해서 뭐라고 일본에 가서도 일본말로 내가 강연하면서도 내 일본 이름이 뭡니다 소리를 안 합니다. 네. 있는데 그 청중들이 일본 이름이 뭐죠 하고서 소리를 안 해요. 안 가르쳐줘요. 그러지만은 당신네들이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압박을 했다 하는 걸로 내가 일본 말로 강연을 한다. 그랬지만 아버지가 신사참배를 그때 강요당할 때 거부하고 그리고 만주로 네. 그 선교사 선생님이 만주에 가서 피난 온 농민들을 위해서 개척교회를 해라. 그래서 만주로 안목강을 건너서 가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야 광선이는 안 된다. 네. 광선이는 내가 데리고서 여기 한국에 있을 테니까 너희들만 가라. 그래서 그 압록강의 만주 건너편에 한국 쪽에 만포라는 동네에서 기차를 타고서 떠나는데 네. 나는 거기서 안녕히 가세요.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동생들은 거기서 기차 타고 떠나는데 그 정거장에서 그 이별이라는 게 내가 기차 네. 그리고 정거장이라는 걸 처음 경험한 그래서 기차 정거장 하면은 생각나는 게 이별 어머니를 잃어버리는 가족을 갖다가 만주로 피난 보내는 망명하는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른 결국은 나중에 저도 만주에 가게 됐지만 그게 제 철도 철도의 기차 첫 정거장 네. 그리고 기차의 인연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할머니 외삼촌이 시골 학교 소학교 선생 교감 노릇을 했기 때문에 1년을 편안히 지냈지만은 정말 저녁마다 엄마 생각하고 동생들 생각하면 그러다 우리 할머니가 결국은 안 되겠다 가라. 네. 그래서 그때부터 압록 그 이별하는 기차 정거장에서 기차를 타고 압록강 제가 그림을 그렸지만 네. 그 압록강 철교를 건너서 그래서 만주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만난 그것으로부터 제 일생의 기차 여행의 시작이 바로 이별 네. 그리고 피난 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떠나셨는데 아버님 먼저 가셨던 이제 선친께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전도자로 갔기 때문에 네. 굉장한 사명감이 있으셨을 텐데. 그야말로 열혈 청년 전도사. 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생략이지만 다시 이제 평양으로 오셔서 6.25 전쟁이 터졌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 박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좀 공감하면서도 가슴 격해했던 게 어쨌든 순교하신 그 이야기 지난주에도 잠깐 들려주셨습니다마는 그때 소년 서광선 마음에 그때는 몇 세셨어요 박사님께서 그 아버님 순교하셨을 당시 박사님 나이가 그때는 제가 그래서 만주에서도 기차 여행을 많이 했는데 그 서쪽으로 만주의 서남쪽 그러니까 지금의 심양의 남쪽에 있는 본계호라는 일본 사람들이 군수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철강 공장 그리고 탄광 공장 도시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심양하고 지금의 단동, 안동 그 사이에 있는 소도시였습니다. 네. 일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제가 중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항일 아버지가 그 동네에는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는데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중학교입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건 심양에 가거나 용정에 가. 그래서 아버지가 그 먼데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나더러 일본 중학교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일본 중학교 들어가면 이 경쟁률이 한국 사람이 들어가려면 20대 1입니다. 네.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왜 항일 목사가 한국에서도 못 살고 만주까지 쫓겨온 망명 나온 우리 저 아버지가 어떻게 나더러 일본 중학교에 가라고 그러냐. 아버지 왜 내가 일본 중학교에 갑니까? 그랬더니 야 너 모세 얘기 알지? 성경에서 배웠잖아. 알지요? 모세가 어느 학교 다녔어? 유태인 학교 다녔어? 에집트 사람들 저 학교에 다녔어? 에집트의 궁중에 있는 에집트 학교 다녔죠. 봐, 내가 한국을 해방시키는 모세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모세 같은 조선의 해방자가 되려면은 모세가 에집트 학교에 다니면서 에집트 사람처럼 살고 그리고 에집트 말을 배우고 에집트 문화를 배웠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잖아. 네. 너는 한국의 모세가 돼야 돼. 와, 내가 한국의 모세. 그러니까 너는 일본 중학교에 가서 일본 놈들 죄송합니다. 일본 애들보다 일본말도 잘해야 되고 일본 애들보다도 경쟁해서 1등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이기기 위해서 일본 학교에 가야 돼. 그래서 그 어려운 입학시험을 쳐가지고서 들어갔잖아, 일본. 네. 네. 그렇게 중학교 3학년 때 소련군이 해방시키기 위해서 소련군이 쳐내려오는데 소련군의 탱크가 내려오다가 빠지게 한다고 산 언덕에다가 구덩이를 파다가 네. 8.15를 맞이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가지고서 아버지가 이제 한국으로 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해서 기차 타고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봉천신학교 심양의 박형령 목사, 박윤선 목사님들이 세운 저희 망명신학교가 봉천에 있었는데 거기에 졸업해가지고서 강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네. 목사가 돼가지고서 일본 시대에는 일본 이제 곧 망한다. 우리가 해방된다.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우리 그 가족이 다 고생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지금 살아있지만은 저희 막내 아들 이름이 만주에서 태어났다고 만선이라는 이름으로 선자 돌리면 만주에서 태어난 아들.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서 폐병에 걸려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저희 친정으로 북한에 와서 돌아갔었어요. 네. 내가 13살 때.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저희 외가에 가서 어머니 그 기차 타느라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때 굉장히 울었습니다. 네. 도무지 우리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돌아가시게 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일본을 원망하고 그야말로 분통이 터져가지고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인민군에 끌려가가지고서 총살당한 그 장소에서 아버지 얼굴에 묻어있는 핏자국 그걸 갖다가 닦아드리면서 눈물이 안 나와요. 화만 나. 네. 분통이 터져. 그러니까 민족의 한, 우리 가족의 한,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의 한, 한국 분단의 한, 한국 전쟁의 한,
그것들이 전부 다 함께 묻혀가지고서 이 장례식 날 아버지를 갖다가 저희 무덤에 묻어드리면서까지도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오더라고. 네. 아마 그때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눈물을 다 흘려버린 것 같아. 네. 이게 제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 많은 크리스찬들, 그 많은 목사님들이 북한의 인민군의 총에 맞아서 그 목사님들만, 장로님들만 총에 맞아서 죽은 게 아니고 남한의 그 많은 양민들이 전쟁에 남한 군대한테 총 맞아 죽고 매 맞아 죽고 또 북한 인민군이 내려와서 총에 쏴 죽이고 때려 죽이고 한반도에 그 흘린 그 피는 그거를 중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신학교 재학 중에 그런 것들을 다 보고서 피난 내려온. 그래서 피난 내려올 때 기차 타고 걸어서 그래서 서울까지 와서 그래서 미군 저희 군목이 된 미국 선교사들이 선교사 가족들 유가족들 저 태워준 그것도 화물차 그래도 안에서 미국 저 껌 초콜릿 이런 것도 받아 먹으면서 부산까지 평안히 내려가서 네. 그게 우리 나이 또래 일본 제국주의 밑에서 그리고 분단의 아픔 그리고 한국 전쟁 그런데 제가 이북에서 살아남게 된 건 저 아버지가 교회 사택에 마루 밑에다가 구덩이를 파고서 네. 그 밑에서 군대 끌려가지 않으려고 숨어 있다가 미국 폭격이 끝난 다음에 순 좀 돌리자 하고서 잠깐 나온 김에 나왔다가 인민군 트럭이 네. 날 태워가지고 다른 젊은이들하고 함께 대동강을 건너가지고 어떤 학교 건물에 그 징병 소집하는 데 들어가서 저 신체 검사하러 네. 들어가는데 하얀 저희 의사 옷을 입고서 저 내 신체 검사를 하는 저 의사 혼자 앉아 있는 내가 들어가자마자 날 쳐다보더니 네. 자네 어디 아프지? 그래서 어디 아프지? 아닌데요. 그래서 아이고 아프다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괜히 안 아프다고 그러면 뭐 틀림없이 나 이제 군대에 끌려가는구나 네. 하고 있는데 아니야 너 아파. 너는 지금 기관지염이 아주 많이 진행되고 있어. 군대 못 가. 청진기도 안 돼 보고서 군대 못 가. 네. 나 여기다가 불합격증을 갖다 써줄 테니까 이거 들고 나가. 그러더니 그쪽 하고서 내 이름 확인하고 그다음에 도장 탁 주더니 들고 나. 네. 이게 누구지? 50대 중반쯤 되는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 나오는데 그런 분도 아니고 정말 처음 보는 와 그걸 들고서 나가는데 신체 검사 줄이 그렇게 길더라고. 네. 한참 나가는데 뒤에서 누가 형 그래 형 네. 누구야? 하고서 돌아보니까 우리 바로 밑에 동상에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네. 아니 너 시골에 가서 숨어 있다가 왜 여기 와 있어? 아이고 숨어 있다가 들켜서 왔어. 아니 근데 형은 왜 대문 쪽으로 나가지? 그래서 내가
신체 검사 불합격이야. 그래서 나더러 집에 가래. 그래서 가는 거야. 우리 동생이 날 붙들더니 막 울면서 형은 가면 안 되지. 내가 갔다 올게. 그게 마지막 인사였어요. 이게 전쟁 네. 비극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런 전쟁의 아픔, 그 슬픔, 그 고통, 그 죽음, 상처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아나서 집에 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줬지? 그럼 내 인생의 목적이 뭐야?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때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도 그 은혜를 이름 없는 내가 모르는 군의관이 그 전쟁터에서 아프지도 않은 사람을 물론 땅속에서 그 숨어서 몇 달을 지냈으니까 얼굴이 좀 창백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제 인생의 시작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좀 가슴이 격해질 정도로 그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요 책에 나오는 순서대로 좀 건너뛰어서 이번에는 좀 한번 조금 건너뛴 이야기인데 유학에서부터 이화여대 교수로 오시기까지 이 얘기도 참 제가 많이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가서 다른 순교자 가족들하고 미군이 그 준 콘센트에 부산항 근처에 언덕에 이게 자리 잡았는데 하루는 이거 뭘 좀 일을 해가지고 부두에 나가서 노동이라도 해가지고서 밥벌이를 좀 해야지. 이렇게 밤낮 이 선교사들이 갖다 주는 빵 조각이나 얻어먹고 이렇게 살 수가 있나. 그런데 해군 본부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대한민국 해군 소령통신병 모집이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 이거 소년통신병 해야 되겠다. 내가 그때 만으로 19살 소년인가 그래서 응시를 해서 지원서를 내는데 봤더니 어린 친구들이 중학교 5, 6학년 애들이 모였는데 날 보더니 형 어디야? 경기야? 서울이야? 아니야. 난 평안북도 강계중학교 출신이야. 강계중학교? 이거 영어 시험 보는데 그 이북에서는 소련 말 배우는 거 아니야? 나더러 그래. 그래서 소련 말도 배우지만 영어도 배워. 그래서 영어 시험도 칠 수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이북에서 배운 영어를 가지고서 이거 지금 경쟁률이 5대 1이에요. 형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괜히 경쟁률만 올라가고 포기하세요. 그래.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합격자 발표한 날 갔더니 그 친구들이 다시 와서 형 이름 있어? 없지? 저기 있잖아. 몇 번. 이상하다. 형은 무슨 백이에요? 북한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백이 있어요? 그래서 백이 뭐야? 백도 모르면서 어떻게 합격이 됐어요? 놀림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해군에 가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소령통신병 학교에서 근데
저 동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몰스 코드 아니에요? 네. 다다다다다다다 그러다 우리말 몰스 코드에다가 영어 몰스 코드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걸 6개월 동안 저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는데 내가 1등을 했어요. 네. 그리고 2등은 연세대학교 교회사학 교회 사학 교수 민경배가 2등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친구 1등 한 사람하고 2등 한 사람이 동신학교 조교를 앉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교관이 됐어. 그리고 민경배하고 같은 저 방에서 살게 됐는데, 근데 53년이 그때 내가 군대 들어간 게 51년 1월인데 53년에는 그때는 대한민국 육군 해군 장교들만 미국에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 해에는 우리 쫄병들도 네. 수병들도 미국의 저 해군 종합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는 저 비밀 무기를 배워가지고서 한국에 와서 조작할 수 있게 그런 훈련을 받으러 시험을 봤는데 또 합격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또 기차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더 동쪽에 있는 해군 기지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네. 그때 53년 휴전 협정이 체결되는 바로 그 해였어요. 그 달에. 그래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바로 전날 저녁에 졸업식을 하고 그리고 미 해군 친구들하고 밥을 먹는데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죠. 네. 이별의 만찬을 하는데 친구 하나가 나하고 아주 가깝게 워싱턴도 가고 뉴욕도 같이 저 주말에 여행 같이 한 친구가 나더러 따로 만나자 그러더니 야, 너 이제 한국에 가면 뭐 할 거야? 그랬더니 아니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저는 직업군인으로 평생 내가 이제 해군에서 썩어야지 뭐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No. 너는 해군 타입이 아니야. 나는 학자 타입이야. 네 학자 타입? 네. 나는 중학교도 졸업 못한 놈인데 내 고향이 저기 카우보이들만 와 우글거리는 몬타나주에 거기에서 왔어. 근데 거기에 내 고향에 아주 조그맣지만은 아주 교수들이 훌륭한 인문대학이 있는데 단과대학이지만 네. 거기에 와서 공부해. 내가 거기 와서 공부해 주도록 다 알선을 할게. 그래 내가 중학교도 안 나온 놈이 그 말은 참아 못하고 아유 고맙네. 그러면 너무너무 좋지. 그렇게 해줬어요. 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내가 군대에서 충실하게 근무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56년 봄에 모든 서류가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와 네. 그리고 그 동네 장로교회 여전도회에서 재정 보증을 서는 의사 내외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재정 보증이 함께 와가지고 그때 군인으로서 미국 유학의 그런 서류가 완비한 사람은 명예 제대를 시킨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외무부, 문교부 시험 다 치고 그리고 신원조회다 해가지고서 명예 제대증을 가지고 그해 11월에 비행기를 그때는 여의도에 비행장이 있었어요. 네. 비행기를 타고
몬타나에 가서 오르셨군요. 유학을 공부를 시작했어요. 네, 네. 아이고, 이거 뭐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얘기에 빠져서 쭉 듣고 있는데, 어, 지금 두 군데였어요. 그 징집될 뻔했던 그 순간에 만났던 그 군의관. 뭐 그때 합격 판정 받아서 군대 갔으면 인민군이 되신 거예요. 아, 그럼 뭐 예. 대동강이나 낙동강에서 죽은 거지 뭐. 예, 그렇고 또 이번에도 그래서 귀신 예. 보는 것 같잖아요. 아, 그런 별 말씀을 하세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조금만 건너뛰시죠. 왜냐하면 그 뒤에도 너무 좀 드라마틱하고 또 좀 저희들이 귀담아 들을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좀 한번 줄거리를 잡아봤는데 미국 유학 시절에 박형규 목사님 또 만나셨던 네. 얘기가 좀 저는 네. 굉장히 듣고 근데 싶거든요. 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때 결심한 게 내가 크면은 의과대학에 가고 의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 가족들 내가 다 무료로 고쳐드려야 되겠다. 네. 그렇게 마음 먹고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 철학 그 선생님 가르침으로 그때는 실존주의가 대단했는데 네. 그래서 그때부터 폴 틸리키의 책을 읽고 사르트르의 책을 읽고 하면서 내가 의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인간이 뭐냐 그 철학의 질문 난 이거부터 그냥 모든 학문의 기본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철학이 하는 일이 뭐냐 질문하는 거다.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대단한 근본주의 정통 중에 정통 근본주의 목사님인데 그 목사 아들로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질문만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기독교가 뭐냐 종교가 뭐냐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더니 제 학비를 댄 그 스판서가 네. 의사 선생님인데 너는 대학원에 가서는 정치학을 공부해가지고서 외교관이 되라. 너 외교관 소질이 있는데 그 외교관이 돼가지고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워싱턴 DC에는 뭐 대학원에서도 장학금을 받았는데 근데 미안하지만 나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철학적인 문제가 있다. 질문의 문제. 네. 그리고 좀 더 큰 주립대학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그렇죠. 3만 명이 되는 학교의 철학과에 가서 또 철학 공부를 아주 다시 철저하게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 저희 할머니 네, 만나러 사모님을, 거기에서 네, 만났어요. 네, 네. 거기 그 대학이 아니라 다른 기독교 대학에 다니는데 그래서 우리 사랑에 빠지면서 질문만 하고 비판만 하고 그런 철학에서부터 내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 네. 게 뭘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던 내 대를 이어서 너도 목사가 돼야 된다. 목사가 되려면은 이렇게 훌륭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 해서 전 철학 공부 그만했으면 질문하면서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 그만했으면은 저는 아버지 대를 위해서 아버지의 그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원하는 그 원을 풀어드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석사 철학으로 석사를 마치고 저희 신학교 지원서를 냈는데 내가 아는 건 프린스턴밖에 더 있어요. 네. 프린스턴하고 뭐 예일 이런데 했더니 우리 그 철학과 지도 교수가 아니 신학 대학에 어디 지원했지? 그래서 내가 아는 게 프린스턴하고 예일이라고 그러더니 거기도 다 좋은 학교인데 넌 유니온 타입이야. 네, 네. 유니온이 어디에 있는데요? 그랬더니 뉴욕 얘기를 하고 유니온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지원을 해봐. 내가 추천서를 써줄게. 그래서 유니온에 다른 대학은 대학원 신학대학원에서 노 하는데 여기에서는 유니온에서 한 전액 장학금으로 네. 오라고.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우리 새어머니 서울에 있는 새어머니한테 내가 아버지 대를 이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대학원에 가게 됐습니다. 편지를 보냈더니 한 주일 만에 회답이 왔어요. 그런데 내가 간다는 그 신학대학원에 간다고 우리 아들이 드디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에 간다고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자랑을 했더니 목사님이 등을 돌리고서 돌아앉으시더니 유니온 그 마귀 학교인데 네. 그러시더라. 네. 어떻게 내가 마귀 학교에 가서 목사가 된다고 그러냐? 프린스턴에 가라. 그러니까 더 마귀 학교라. 야, 이거 괜찮은가 보다. 도저히. 네. 그래서 갔는데 역시 박형규 목사. 근데 거기에 그 학생들이 뭐 800명이나 되는데 동아시아 저희 동북아시아에서 일본하고 온 학생 가운데 일본 학생들은 많았는데 한국 학생은 박형규 목사님하고 나하고밖에 없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근데 박형규 목사님은 너무너무 반가우니까 내 배경을 내가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버지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마귀 목사가 나를 갖다가 살살 꼬시기 시작하는. 네. 그래서 한국 교회 이야기, 한국 교회 역사, 한국 정치. 나는 그때까지 4.19가 일어나는지 5.16이 일어나는지도 미국에 앉아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네. 네. 박형희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신학 한국 교회 세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박형희 목사님이 그때부터 동창인 동시에 아주 과외 선생님으로 목사님을 존경하고 네. 따르게 됐습니다. 네. 박사님, 지금 갈 길은 뭔데 많이 얘기를 하셔서 조금 생략을 하고 이제 좀 오늘 대화의 결론을 좀 내려볼까 죄송합니다. 하는데요. 네. 이 늙은이하고 어쨌든 얘기하면은 길어져. 다시 교수로 이제 오셨고 또 해직도 당하셨었고 그건 좀 생략을 하고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사실은 교수 활동도 하셨지만 그 세계 YMCA 연맹 회장을 하셨어요. 소위 말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NGO 조직의 세계 연맹 협의체 회장을 하셨고 딴 거보다도 회장을 하실 당시에 그 챌린지 21, 그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모든 NGO들의 염원을 담은 문서를 만드는 일. 그 이야기 좀 잠깐 들려주시고 이제 평화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YMCA하고의 인연은 저희 아버지가 평양신학교 다닐 때 동기생의 김치묵 목사님이었어요. 네. 근데 김치묵 목사님 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김치묵 목사는 굉장히 진보적인 목사였어요. 네. 신학생연가 목사가 전도사가 그런.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명예 제대를 하고 미국 가는 준비를 하는 동안에 김치묵 목사님
YMCA를 찾아뵀어요. 네. 그때부터 김충우 목사님, 저 강문규 그때 청소년 담당 간사였고 네. 그때부터 저희 한국 YMCA하고 인연을 가지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혼식 주례를 김충우 목사님이 네. 이대 중광당에서 주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한국 YMCA에서 간사학교 그리고 이사에다가 강문규 총무하고 저 우리 한국 YMCA 목적문도 네. 함께 기초하는 그러셨죠. 그렇게 지나고 그다음에 아시아 Y 일을 계속했습니다. 네. 그리고 1995년인가요? 그때 서울에서 세계 Y 대회가 있을 때부터 세계 Y의 주목을 받고 그리고 세계 Y하고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1994년 네. 제가 해직된 이후 우선 이화여대에서 정년 퇴임하기 바로 직전에 영국에서 그 여왕님이 직접 우리 총회 하는데 참석해줘서 바로 옆자리에 여왕님하고 앉고 여왕님이 직접 하는 저희 다과회 네. 축하 다과회도 참석하면서 세계 Y가 됐습니다. 네. 그때 이제 입안이 되셨고 네. 회장직을 이제 네. 마치실 때쯤 독일 네. 프레헨 총회였죠. 그때 문서로 채택된 챌린지 21, 도전 21이라는 네. 문서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저는 평화의 키워드였다고 보거든요. 네.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 또 네. 평화의 이야기를 다 담았는데 그것만 좀 요약을 해주시고 이제 우리 평화로 가야 될 우리 과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세계 Y 일을 하면서 온 세계에 널려 있는 5천만의 회원들이 세계 YMCA의 회원들이고 네. 그리고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의 숫자보다 더 많은 나라에 YMCA가 있는데 거의 그 나라들을 다 다니면서 그 Y의 목적문 파리 목적문 파리 베이시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1887년인가요? 그때 만든 건데 1855년. 네, 맞습니다. 그때 그 파리에서 미국하고 유럽의 청년들이 모여서 20대 청년들이 만든 그게 네. 우리 YMCA 청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네. 다다다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아주 간단한 건데 그거를 20세기 말까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이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YMCA 세계 YMCA가 공동으로 우리 YMCA의 목적이 뭐냐 네. 하는 것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그 기초위원장으로 쪽 일을 해왔는데 그게 거의 5년이 걸렸는데 결국은 제가 YMCA 세계 회장을 그만두는 98년에야 정식으로 네.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우리 온 세계 YMCA가 이 세계 나라마다 전쟁하는 이 1차 대전 그 이전에도 전쟁이 있었지만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극복한 2차 대전 그런 경험을 가진 우리 YMCA의 젊은이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해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한다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의와 사랑이 펴는, 정의와 사랑이 통하는 평화로운 네. 세상, 네. 세계. 그것이 우리의 YMCA 운동의 목적이다. 네. 그 지난 세기죠. 1998년이었으니까 지난 세기에 뉴 밀레니엄을 준비하면서 기초위원장으로서 함께했던 도전 20일이라는 문서에 나왔던 이야기가 아마도 박사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그 평화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YMCA 연맹이 그 연맹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문구가 인종과 차별, 인종과 연령과 빈부의 차이 없이 사랑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일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함께 건설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문장이 아마 오늘 대화의 결론으로 맺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네, 박사님 인생 여정을 담으셨던 우리 기찻길, 나그네 길, 평화의 길이라는 책을 좀 더듬어 보면서 박사님의 인생 쭉 한번 살펴봤는데 좀 생략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한 개인의 인생 여정이라기보다는 저는 역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역사의 여행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 소중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 아마도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박사님이 쭉 회고하신 그 인생살이, 그 삶을 통해서 더더욱 평화가 소중하고 특별히 사이너머 정신이 예수 정신에 입각해 우리 시대의 개혁과제 또 평화의 길을 찾는 방송이기 때문에 박사님의 소중한 말씀 통해서 우리 방송의 목표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이렇게 두 번 참여해 주셨고 방송을 소중하게 이렇게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사이너머 최수일 목사님과 함께하는 주제로 읽는 성서 이어지겠고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 서광선 박사님 통해서 삶의 역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시대가 찾아갈 평화의 길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